장원봉 교수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 학생들 그리고 기존 프랙티스하고 있는 계신 분들을 위해서 2018년도 세금 보고 2019년에 하는 세금 보고죠. 2019년 4월 15일까지 하는 2018년도 세금 보고 세법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바뀐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프랙티스 하시는 분들이 혼란해하고 또 2017년도 세법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2018년도에 세금부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트램프 세제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2017년 세금부 기준으로 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2017년 세금부서를 가지고 없어진 늘, 바뀐 늘, 그리고 2018년 세금부를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름 주소 쓰는 날은 별 문제가 안 될 거고요. 똑같죠. 그리고 파일링 스테이터스도 똑같게 있고 변경된 게 없고요. 그냥 바뀐 게 이기잼션이 없어졌죠. 부양가족 공제 한 사람당 4,050주씩 공제해주던 부양가족 공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내용이 디펜드 쓰는 라인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숫자 카운트하는 날만 없어진 거죠. 이미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이 세법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법에 2018년 봄이죠. 2018년 봄이 이렇게 생겼어요. 첫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가 이게 끝이에요. 우리 2017년도 세금보고는 이랬잖아요. 첫 페이지가 이랬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가 이랬고.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니까 2018년도 세금 보고서가 2017년도의 이 상단, 이 부분하고 여기까지죠. 이 부분하고 맨 끝에 두 번째 페이지에 이 사인하는 날, 이 부분이 2018년 세금 보고 첫 페이지에 와 있는 거죠. 첫 페이지. 2010년대 맨 꼭대기 윗 부분하고 사인하는 부분, 두 번째 맨 마지막이 2018년도 세금 보고의 첫 페이지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인컴 보고하고 디덕션하고 크레딧하는 나머지 2017년도에 세금 보고 2017년 세금 보고 다시 보면은 많은 7번부터 많은 종류 인컴이 있었고 23부터 우선 공제 항목이 있었고 크레딧들이 있었고 이랬죠. 이런 것들이 많은 라인이 있었는데 2018년 세금 보고는 그 라인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각 라인들이 각 스케줄 1, 2, 3, 4, 5, 6 스케줄로 또 다른 부속소를 작성해서 하도록 압축이 돼버린 겁니다. 전체 이 내용은 2017년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도 다시 볼게요. 2017년도에 여기까지 내용이 어디 있는지 2018년 세금 보고에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세금 보고에 뒷페이지에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맨 꼭대기로 올라와 있죠. 여기에 있던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2018년대는 맨 꼭대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싱글이냐, 에르타임 조인트리 등등 구분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고 본 이름, 배우자 이름, 소셜 무슨 란 똑같이 있죠. 그런데 체크하는 란들이 생겼어요. 여기 체크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스탠다드 옵션이 달라지는 거죠. 스탠다드 옵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어디다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공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다 체크하게 되면 이 사람 표준 공개 못하고 아이템을 옵션해야 돼요. 셀프 리턴했을 때. 그런 이유들 때문에 표시하는 라인이 있고요. 또 풀려 헬스 커버리 되어 있느냐 여기 체크하는 라인이 있죠. 2017년도에는 이게 어디 있었느냐 61번 라인에 있었죠. 2017년도에는 61번 라인에 보면 풀려 커버리지 않느냐 여기 표시하는 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는 되어 있지 않고 맨 앞페이지로 와 있죠. 맨 앞페이지로 와 있죠. 주소는 똑같고 고향가족만 나열을 하죠. 고향가족이 해당돼야 뭐 차일드 크레딧 신청할 수 있고 디펜 케어 크레딧 클레임할 수 있고 차일드 디펜 케어 크레딧 뭐 원데잉 크레딧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디펜던트 나열하도록 되어 있죠. 디펜던트 따지는 방법은 뭐 룰이 똑같고요. 바뀐 건 없고요. 일단 체크한 란만 있고 이름 쓰고 2017년도에는 일단 숫자 몇 명이냐 한 사람 앞에 4,050불 공개해주기 위해서 이제 숫자 카운트하는 란이 있었는데 그 카운트하는 란이 없어졌죠. 그리고 언더 17 차일드 크레딧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체크하는 란이 있었는데요. 18년도에도 물론 있죠. 18년도 체크하는 란이 있고 2018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 크레딧 for other dependent 500불까지 크레딧 받아요. 물론 넌리펀더블인데 여기에 디펜던트 중에서 차일드 크레딧 못 받는 디펜던트에 한해서 500불 크레딧 받고요. 차일드 크레딧도 전년도까지는 자녀 한 명당 때 언더 17 자녀 한 명당 1000불이었죠. 2000불 올라왔고요. 또 2000불 중에 뭐 혜택 못 받게 되면 낼세금 없어도 혜택 못 받게 되면 학생 한 명, 아니 자녀 한 명당 언더 17 자녀 한 명당 2000불 중에서 1400불까지 리펀드 줍니다. 리펀드 1400불까지 리펀드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작년과 바뀐 거고요. 라인 하나는 똑같죠. 그리고 다시 2017년도 봄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 exemption 현선 앞에 4,500 공제주는 인적 공개 못 받는다는 것이 작년과 다른 점이고요. 7번부터 21번까지 22번까지도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세법상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일단 위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자료 공개를 못 받게 되죠. 위자료 공개를 못 받게 되죠. 받은 사람도 인컴 아니고 과거에 이혼했다. 그러면 계속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번만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12번, 13번, 14번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제 항목이 내려가서 있죠. 그래서 특약이 변경된 것은 없고요. 이사비 공개 못 받죠. 이사비는 군인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이사비 공개 못 받아요. 군인인 경우만 군인이 뭐 파병 갔다고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데 이사비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군인 외에는 전혀 공개 못 받게 되기 없어졌죠. 일만 된다 하시고 나머지 특별하게 바뀐다. 31번 엘리모니도 2018년도 이혼했다면 안 된다고. 그 전에 이혼했다 해서 내는 게 있다면 공개 받겠죠. 엘리모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9년 이후, 19년도부터, 이 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혼한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이 2018년이나 그 이전에 이혼했던 거, 이자를 받으면 인컴 보고하고, 이자를 청산하면 공개를 하죠. 2018년도 세금보는 영향을 안 미치겠네요. 2019년 이후에 이혼했을 때 변경이 되고요. IRA 5,500불까지 혹은 5세 이상 6,500까지 수치 변경이 없고요. 또 수선돈 인처스트 옵션 2,500까지 공제해주는 것도 변경이 없고, 튜션 피드옵션 4,000불까지 현재로서는 변경이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최종 지금 의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통상연가 익스텐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 없어지려고 했다고 해서 익스텐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익스텐션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도메스틱 프로덕트 액티비티 옵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하고 18년이 다른 것이 엘리몬이 2018년대는 적용 안 되죠. 엘리몬이 10년부터 엘리몬 적용되고 달라진 거라면은 이삽이죠. 이삽 이거 하나 그리고 26번하고 35번하고 그것이 2018년도 세금 보할 때 신경 써야 될 내용입니다. 이삽이 군인이 아니면 공제 못 받고 이 35번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2018년도 세금 보고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부터 똑같이 날됐는데요. 날됐는데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2017년 봐서 2017년도에 봄에서 10번부터 이 14번까지 이거 하고 그리고 이 17번부터 19번까지 그리고 21번 이 지금까지 살펴본 10번부터 14번까지 그리고 17번부터 19번까지 그리고 21번 내용이 어디로 갔냐면 2018년도에 보니까 2018년도에 이게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이게 바로 스케줄 1으로 가 있습니다. 스케줄 1. 그래서 스케줄 1을 한번 볼게요. 이 스케줄 1이라는 것에 바로 다 들어가 있죠. 아까 말했던 10번부터 11번, 14번까지 10번, 19번, 20번 별도의 스케줄로 만들어져도 빠져나온 거죠. 여기도 엘리몬이 2018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나와 있고 이삽이 군인만 한다고 되어 있죠. 26번에 Moving Extends to Member Armed Forces 우선 공개하면 그대로 똑같아요. 엘리몬이 나와 있고 그리고 35번에 있던 도메스틱 프로덕션 옵션 없어졌죠. TCMP 옵션은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해서 2010년 세금보 다시 가보죠. 앞 페이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포맷만 좀 달라진 것 뿐이지 달라진 건 26번 하나 그리고 35번 이게 달라진 거다. 35번이 없어졌고 26번은 군인인 경우만 이사비 공개받을 수 있다. 여러 번 강조하죠. 제가 다시 또 가겠습니다. 뒷페이지로 가서 이거 표시하는 난은 이거 39번 표시하는 난은 해폼에 맨 앞으로 옮겨간 거고요. 여기에 표시하는 난으로 옮겨간 거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제 아이템드 옵션과 스탠다드 옵션 스탠다드 옵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이때 비해서 얼마큼 늘어났는지
2018년도 세금보고에는 나와 있나 보겠습니다. 2018년 세금보고에 스탠다드 옵션 금액이 나와 있네요. 네, 많이 늘어났죠. 싱글 임금 12,000불, 베리파잉 조인트리 24,000불, 헤드 하우스홀드 18,000불. 지금까지 1번부터 쪽에서 7번에 AJ 계산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케줄 I라는 걸로 추가로 떼가지고 하나 더 작성하는 것 뿐이지 전체 그림은 2017랑 똑같다. 스탠다드 옵션에다가 이제 공개하는 것이 하나 늘어났어요. 9번에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에서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이나 S코프로 이 LLC도 마찬가지고요. 코퍼레이션을 선택하지 않는 LLC죠. LLC나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이나 S코프에서 벌었던 돈의 20%를 공개해 줍니다.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그 제한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잡아줄 거고 여러분들은 스프레드시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득에 20% 공개해준다. 그런 항목이 생겼다. 왜 공개해줬냐? 그 법인세율이 최고 39.6%까지 내겠다가 21%로 줄어들었잖아요. 또 39.6%도 누진세로 적용했죠. 그런데 이제 39%가 맥시멈이었죠. 누진세로 적용되는데 플랫으로 전체 금액의 단일세율 플랫으로 21%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다 코퍼레이션 하려고 그러겠죠. 세율이 낮으니까. 그거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개인 사업이나 파트너십이나 S급 등을 했을 때는 거기서 발생한 그 20%를 개인 소득에서 공개해 주는 거죠. 개인 소득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개인 소득의 최고 세율은 지금 27%거든요. 27%.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말씀 잘못 드렸죠? 37%죠. 개인 소득의 37%, 법인세율 21%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 사업이나 파트너십이나 S급, LLC 등을 했을 때 그걸 발생 인컴의 20%를 공개해 주는 것이 9번 라인 새로 생긴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기존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다시 2017년도 폼을 가서 보면은 아이템 옵션도 좀 달라졌으니까 아이템 옵션도 좀 볼게요. 스케줄 A 아이템 옵션 스탠더드 옵션 확실히 늘어났고 작년도 스케줄 A를 볼게요. 의뢰비 공개하는 건 똑같고요. AJ 7.5% 이상 되는 공개해주고 스테이트 로컬 인텍스를 공개해주는데 여기서 아더 텍스 중에 포린 닐 에스테이트 텍스 공개해준다 했었거든요. 근데 2018년은 포린 외국에다 낸 부동산 대금 포린 닐 에스테이트 텍스는 공개 안 해줍니다. 포린 인컴 텍스는 괜찮아요. 근데 포린 닐 에스테이트 텍스는 공개 없고 이거 다 5번, 6번, 7번을 다 8번까지 다 공개해주되 맥시멈 10,000불까지입니다. 맥시멈이 정해져서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맥시멈 10,000불까지. 이게 달라진 거고 홈모기지도 2018년도 뭐 이전에 모기지 받았느냐 그 이후에 받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기존에 이제 홈모기자 집 살 때 융자하던 경우는 100만 불 융자에 대한 이자를 공개해줬고 액기론에는 10만 불 융자에 대한 이자를 공개해줬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이 기존에 융자받았다면 그대로 100만 불에 대한 이자, 뭐 10만 불 이자에 대한 공개를 그대로 해줘요. 그런데 2019년에 이제 18년 융자받은 경우는 달라지죠. 2018년도 융자받은 경우는 모기지 이자만 공개해주고 금액도 75만 불까지만 75만 불에 대한 이자죠. 100만 불에 대해 75만 불로 줄어든 거죠. 2018년도 융자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약간의 그 날짜가 좀 다르긴 한데 대강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홈 액기론도 집을 사거나 짓거나 혹은 상당하게 임프로브하게 해서 사용됐다면 그 홈목 이자를 간주해서 취시원불 한도 내에서 다 공사할 게 있게 됩니다. 딴 데 쓰기 위해서 뭐 다른 학비 쓰기 위해서 혹은 차 사기 위해서 홈 액기론을 얻었다 그러면 전혀 2018년도 융자 같은 경우는 공개는 못 받고요. 홈 액기론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2018년도 이전에 얻었다 또 액기론의 이자는 공개는 아니죠. 홈 옥피션 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주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융자받은 경우 70만불 융자된 이자를 공개해주고 그 전에 융자받은 경우 100만불 융자된 이자를 그대로 계속 공개해주고 그리고 또 달라진 것이 다른 건 달라진 게 없고 캐저키로스 연방 제외에서 캐저키로스 났을 때만 공개해 줍니다. 연방 제외에 선포된 지역에서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바뀐 거죠. 그리고 20번부터 24번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좀 출장 가면 자기돈 소통 이런 거 다 없어진 겁니다. 제가 뭐 작성료도 공개 못 받고 그래서 2018년도 스케줄 A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도 스케줄 A 어디 있나? 2018년 스케줄 A 여기 있습니다. 의뢰비 공개하는 거대로 똑같이 나타나 있고요. 텍스는 만불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홍보기자 그대로 살아나 있죠 지금. 그리고 캐즐크로스도 특별하게 Federally Declared Disaster 지역에서만 라고 한정되어 있고 투폰 정도는 기타 공개 없어졌죠. 출장비 같은 거, 세금보호 작성료, 은행에 세이프티까지 박스렌트 했던 거, 개인적인 투자금 인정 그런 거 하나도 공개 못 받죠. 종업원이 회사라면서 자기 돈 썼던 거 하나도 공개 못 받는다고요. 다시 템폴로 가서 그렇게 스케줄 A가 달라졌다는 거고 이익잼표는 이제 없어진 거죠. 이익잼표는 없어졌고 특히 달라진 건 다음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고 이제 폼이 2018년도 폼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텍스가 계산되어 있고요. 11번에 텍스가 계산되어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텍스 인공 계산해서 해를 곱해서 텍스가 계산되어 있는데 우리 2017년도에는 텍스 계산해가지고 텍스 계산했고 AMT 그리고 뭐 오브마케어 보정받은 너무 많이 보조받았을 때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는 46번 라인 이런 것들이 다른 스케줄로 갔어요. 스케줄 2로 스케줄 2로 볼게요. 2018년 스케줄 2로 온 것 같아요. 스케줄 2 AMT 텍스 토해내는 세금 오브마케어 관련해서 그것이 따로 스케줄로 가 있는 것 뿐이고요. 2018년도는 스케줄 2 붙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에다 하는 거죠. 이 레귤러 텍스에다가. 그리고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 나와 있죠. 2,000불까지 받는다고 그랬죠. 일부는
1,400불 리펀드 해주기도 하고, 디펜던트에 대한 크레딧 500불까지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서 클레임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크레딧들은 스케줄 3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다른 크레딧 전부 다 스케줄 3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0년 봄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 이거 하나만 빼놓고 전부 다 스케줄 C로 옮겨간 거죠. 스케줄 C를 좀 볼게요. 스케줄 C. 바로 2017년도 세금 보고 48번부터 있던 각종 크레딧들이 쭉 나와 되어 있죠. 여기 있던 것들이 스케줄 3로 옮겨간 거죠. 차트 크레딧은 빼놓고 차트 크레딧만 템포리에 2008년도, 18년도 템포리에 C2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볼게요. 스케줄 4가 아더 텍스트에 스케줄 4가 붙이라 되어 있는데, 이 2017년도 봄에 이 아트 텍스트들이 스케줄 4라는 걸로 가 있는 거죠. 전부 다 스케줄 4로, 스케줄 4를 볼게요. 스케줄 4. 바로 57번부터 있던 그런 텍스트들이 스케줄 4로 간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이 크레딧 60 페이먼트는 안 했던 거죠. 65번하고 그리고 69번부터 65번하고 69번부터가 스케줄 5라는 거가 있어요. 스케줄 5. 스케줄 5 리펀더블 크레딧들이죠. 리펀드 중간에 나가고 66번에서는 중간에 나가고 65번에 있던 중간에 나가고, 그래서 아더 텍스트에 스케줄 14에 있는 거 다 붙여가지고 더하고 톨 텍스트가 나오고 16번 배달 인컴 듀티 됐던 거, 그리고 리펀드 크레딧 중에 언딩 크레딧, 그리고 이 두 가지 크레딧들을 이것만 리폼에 와 있는 거죠. 8863은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 펀드 포지션이고, 881은 그 차일드 크레딧 중 일부 돌려받은 크레딧이라고요. 1,400불까지 돌려받는다고 했죠. 전생명당. 이런 크레딧만 17번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리펀드 크레딧은 다 스케줄 5로 와 있다. 그리고 19번부터는 옛날 번호가 똑같죠. 2017년에 있던 이겐 하단,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더 냈으면 더 내야 되고, 덜 냈으면 더 내야 되고, 그것이 2018년 보면 여기 있는 거죠. 전체 그림은 똑같아요. 전체 그림은 똑같은데, 단지 스케줄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템플에 앞에 있는 것도 많이 스케줄로 빠져나간 거죠. 전체 그림은 똑같고, 다시 한번 변경된 템포를 변경된 걸 다시 확인할게요. 나중에 스케줄은 따로 보고, 스케줄 A는 따로 보고, 이기잼신이 없어졌다는 거, 안산 앞에 4.59 공제해 주는 것, 그리고 이사비는 이사비가 본인이 아니면 혜택 못 받고, 그리고 35번 도메스틱 베네핏 좀 없어졌고,
엘리머니 관계는 이제 2019년부터 적용할 거니까 당장 2018년도 세금 부할 때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거고, 스탠다드 덕션이 높아졌다는 거하고 아이덴티 덕션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좀 내용이 좀 달라졌다는 것. 나머지는 다시 이번에 이기잼션이 없어졌다는 거죠. 차일드 크레딧 숫자가 2,000불로 늘어났던 거 장년 명당. 다 똑같고, 자주 보기엔 숫자는 바뀐 게 있어요. 하우스홀드 인플루먼스, 스케줄 H 파이카 2,100불. 자, 2010년까지 2,000불이었는데 2,100불 넣으면은 내야 되고, 파이카 텍스를 그런 게 자주 보기엔 숫자는 좀 바뀐 게 있죠. 그리고 이 어디셔널 텍스 크레딧이 이런 말은 안 쓰고 이제는 그냥 차일드 크레딧 일부 1,400불 뒷돈대준다는 거. 다른 내용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법 변경돼 가지고 막 혼돈스럽다 그러는데 혼돈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2017년, 18년 큰 고리는 똑같아. 그리고 2010년 가지고 세금 보고 2010년도 세금 보고 가지고 세금 보고 연습했던 우리 수강생들 있죠.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흐름이 똑같고, 약간 세부적인 변경된 것들은 컴퓨터 다 잡아줄 거고요. 스케줄 A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2010년 스케줄 A. 여기에서 이 5번, 6번, 7번이 만불까지로 제한을 받는다는 거 이거 다 돼서 만불까지만. 모기지도 그동안 계속 융자 받아왔던 거라면 100만 불까지 용자받을 수 있고, 근데 홈 액기론이 없어졌다는 것 뿐이고, 액기론의 이자 공급받는다는 거. 2018년부터 융자받으면 75만 불로 숫자가 줄어든다는 분이 75만 불 용자에 대한 이자. 그리고 크레딧카드, 캐시 현금도 AJ 50%까지였는데 AJ 60%까지 공개했죠. 근데 그렇게 많이 공개하는 수는 없으니까 특히 적용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고, AJ 50%까지 공개해줍니다. 캐시 컨디션한 거. 캐젤 도스 없어졌죠. 연방 제외구역에서만 제외하고 연방 제외구역에서는 캐젤 도스 때문에 문제있죠. 그리고 21분부터 이런 거 다 없어졌다. 3분까지. 크게 당황할 거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직접 문의하시고요. 여기까지